네, 이번 순서는 대표 해외 주식들의 일관 성과를 나타낸 순위를 살펴보는 시간이죠. 또한 감옥에 대체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릴 거고요. 저는 순위를 여기서 다리는 남자 순달람 한종목입니다. 오늘도 현실 세계에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오른 종목들을 보니까 상승률이 참 미진하죠. 어제 완전히 지수가 좀 급락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1위는 슐럼버거입니다. 해상 유전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인데요. 이제 에너지 관련 업체인데 어저께 에너지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얘는 상대적으로 많이 못 올라서 오늘 좀 오른 것 같고요. 그리고 게임 기업이 두 곳이 올라와 있는데 오늘 말씀드릴 이슈가 많기 때문에 빨리 훑어보겠습니다. 어쩜 이렇게 맨날 이슈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네, 달려보겠습니다. 네, 게임 업체들은 어제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만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성과가 매우 나빴습니다. S&P 500 지수에 비해서는 일렉트로닉 아츠, 액티비전 블리자드, 테이크2 이렇게 대표적인 게임 업체들이 극심한 언더퍼폼을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서 비디오 게임 업체들의 점유율을 한번 보시면요. 이제 텐센트가 11%로 1위입니다. 근데 물론 중국 당국의 극심한 규제로 인해서 앞으로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으니까 1위 자리를 아마 닌텐도에게 내줄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3등, 일렉트로닉 아츠가 5위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블리자드입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이름에서도 나와 있듯이 복수의 회사가 합병한 회사입니다. 세 개의 자회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제일 큰 곳이 액티비전이고요. 그리고 한국에게는 너무 친숙하죠. 블리자드, 그리고 캔디 크러쉬로 유명한 킹소프트, 이 세 곳이 합친 회사예요. 매출과 마진은 물론 액티비전이 제일 크고요. 캐시카우로 역할을 하는 이제 콜 오브 듀티라는 총싸움 게임이 이제 서양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크고요. 블리자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스타크래프트, 워크래프트, 와우 이런 게임들을 만든 회사죠. 이 세 곳 자회사 중에서 그러니까 액티비전과 블리자드의 성과가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왼쪽이 액티비전 차트고요, 오른쪽이 블리자드 차트인데 이 막대 그래프가 이제 월간 사용자 숫자, 이 빨간선 꺾은선 그래프가 게이머 한 명당 지출액입니다. 근데 트래픽을 뜻하는 게 이제 막대 그래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액티비전 같은 경우에는 현상 유지는 그나마 좀 하고 있는데 이 블리자드가 문제죠. 계속 이렇게 막대 그래프가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용자 숫자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말이고요. 심지어는 지금 거의 5년 전 수준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잘 나가던 블리자드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요? 네, 이거는 블리자드가 성차별, 성추행 이슈가 내부에서 계속적으로 터지면서 지금 회사가 사실 초상집입니다. 성추행 문제가 사실 너무 크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당국이 회사를 소송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고요. 이 때문에 사정과 핵심 인력들이 회사를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나름 처리를 한다고는 하는데 운영 자체가 좀 힘든 수준이라고 하니까 신작 개발이 좀 계속 늦어지고 있거든요. 신작 출시가 게임 기업들한테는 가장 큰 주가 상승 모멘텀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투자자 이탈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희망은 뭐가 있느냐? 역시 신작의 출시와 그 게임의 흥행 여부입니다. 블리자드가 공들여서 개발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오버워치 2라는 게임입니다. 오버워치 1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지금의 롤보다 훨씬 더 인기가 좀 많았었거든요. 지금은 물론 인기가 많이 떨어져서 차기작을 그래서 이렇게 개발을 하는 건데 원래는 올해 출시를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으로 밀렸는데요. 그런데 아직은 좀 루머이긴 합니다만 내년에도 출시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더군다나 오버워치 2 개발을 총괄하는 최고 핵심 개발진이 이렇게 이탈을 했기 때문에 실망감이 더욱이 높아졌습니다. 블리자드가 그러면 최근에 좀 내놓은 게임은 없느냐? 있습니다. 예전에 잘 나가던 게임을 다시 손봐서 이제 내놓은 이른바 리마스터 버전인데요. 9월 23일에 이거 그림 다 기억나시죠? 디아블로2 리저렉션이라는 게임을 출시를 했습니다. 남자분들은 이 PC방에서 이 게임을 안 하신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저도 소설이 있어 했거든요. 네. 참 옛날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인기가 좀 많을 듯 했습니다. 하지만 세계 최대 게임 방송 시청 플랫폼이죠. 트위치에서 내놓은 통계 자료를 보니까 디아블로 이제 리저렉션이 이제 출시된 시기가 딱 이때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이렇게 쪼로로로게 빠지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기가 좀 빨리 사그라드는 것 같고요. 역시 추억팔이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향후 출시 기대작들이 좀 이렇게 많지는 않는데 이렇게 있습니다. 솔직히 근데 출시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이를 투자자들이 조금 염려하고 있는데 아무쪼록 회사가 잘 정상화되길 빌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하락 종목들입니다.
눈에 띄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반도체 장비계의 이제 대표격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와 AMD도 이렇게 6%가 넘는 하락을 좀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바로 보겠습니다. 반도체 ETF죠. SOXX의 가격 차트를 보시면 어제 거의 4%에 가까운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실 오늘 장 초에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도 하락 출발할 것 같은데 벌써부터 좀 걱정이 좀 되고요. 이와 관련해서 뉴스트리트 리서치라는 곳에서 반도체 장비 업체들에 대한 투자 등급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했습니다. 많이 내렸어요. 장기적으로는 반도체 쪽에 이제 성장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단기적으로는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고 호재보다는 당장 악재가 더 많아 보인다는 게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악재 중 하나는 바로 중국 쪽이 아닐까 좀 감히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사실 반도체 장비 판매 증가율로만 봤을 때는 중국이 압도적으로 1위거든요. 이 왼쪽 차트가 이제 국가별로 반도체 장비를 얼마나 많이 더 사갔느냐 이 증가율을 뜻하는 건데 제일 높은 게 중국이에요. 거의 38%나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비를 제일 많이 사가는 게 중국이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반도체 장비 기업별로 이제 중국 매출 비중인데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36%나 되죠. 그러니까 세 대 중 한 대는 중국에다 판다는 겁니다. 그만큼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인데 그런데 중국에서 지금 전략 때문에 난리죠. 공장을 못 돌린다지 않습니까? 네, 공장이 안 돌아가니까 당연히 서플라이 체인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반도체 칩을 만들어도 조립을 못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다른 부품이 없으니까 완제품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완제품 업체들이 반도체 주문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애플의 경우에는 이미 TSMC에게 이제 본인들의 반도체 칩 주문 물량을 줄였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 영향이 진짜 좀 무서운 것 같고요. 아무쪼록 공장이 잘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밖에 없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순달람의 메인 코너입니다. 네,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오랜만에 미래에셋증권 VIP 고객님들께서 선택한 5가지 종목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남다른 식견을 가지고 있는 그대들의 선택은 참 공격적이신데요. 어제는 성과가 좀 안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5위에 랭크되어 있는 에어비앤비다. 에어비앤비입니다. 네. 에어비앤비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안 좋았을 것 같은데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차트를 보시면요. 꾸준히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7월 중순 이후로 이렇게 매섭게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결국 이제 숙박 회사죠. 근데 여행 수요가 늘어야 숙박 수요가 늘어나는 거니까 우선적으로 여행 수요가 회복되고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갖고 온 데이터가 미국 교통안전국 TSA가 제공한 미국 내 여행객 숫자 추이입니다. 이 오렌지 색깔이 올해이고요. 회색이 2019년, 그러니까 코로나 전, 그리고 2020년이 바로 이게 남색입니다. 근데 이제 올해가 보면은 코로나 직전인 2019년과의 데이터를 좀 비교를 해보면요. 9월 들어가지고는 2019년과 거의 근접한 수준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상무부와 이제 여행협회에서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은 미국 국내 여행 지출의 연간 추이가 이렇게 회복할 것임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자료들은 여행에 대한 억눌린 수요를 분명히 입증한다라는 겁니다. 여행이 그럼 반등하는 건 알겠는데 왜 에어비앤비냐라는 질문에 답을 하자면 최근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에어비앤비의 인기가 지금 공공행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 여행을 하게 되면 어디를 이용하겠냐는 질문에 가장 많은 사람이 에어비앤비를 좀 답을 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의 그림을 보듯이 이게 좀 밝은 색이 에어비앤비고요. 좀 이제 진한 색이 이제 그냥 호텔인데 올해 처음으로 이제 에어비앤비가 이제 호텔보다 더 인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에어비앤비를 이제 다른 경쟁자들과 매출액을 좀 비교를 해봤을 때는 확실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업이 회복하는 속도가 확연히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파란 선이 이제 에어비앤비인데요. 에어비앤비의 2019년 3월에 매출이 1조 6천억 정도 됐었는 6천억 달러 정도 됐었는데요. 올해 2분기 매출이 1조 3천억 달러 됩니다. 거의 다 왔어요. 근데 이제 빨간 선 같은 경우는 부킹스닷컴인데 부킹스닷컴은 이제 2019년에 이제 5조 달러 정도였는데 네, 5조 원 정도 됐었는데 이제 지금 보니까 2조 원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아직도 50% 남짓한 수익밖에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에어비앤비가 코로나 시국 때에 기존의 성수기 시즌에 단기 렌탈에 집중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한 달 이상 장기 렌탈 중심으로 사업 전략을 좀 선회했다고 합니다.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월간으로 이렇게 묻게 되면 25% 디스카운트도 해주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사용자들을 유인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무슨 여행을 한 달씩이나 가느냐, 시간과 돈이 어디 있느냐 하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원격 근무가 가능해진 게 바로 그 이유라고 합니다. 어차피 집에서 원격 근무로 일을 하는데 물 좋고 공기 좋은 데서 훌쩍 떠나고 이제 몇 달 살면서 원격 근무를 하게 된다는 거죠. 저도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회사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서 회사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는 이게 먹힌다는 거죠. 실제 에어비앤비 예약 5건 중에 1건은 한 달 이상 체류 숙박객이라고 합니다. 여행 패러다임이 그러니까 단기에서 장기로 바뀐 거고요. 여기서 에어비앤비가 수혜를 입은 겁니다. 장기 숙박객을 확보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매출의 안정성이 올라가고요. 사실 저렇게 물 좋고 공기 좋은 데는 객실료도 비싸죠. 그러니까 에어비앤비 입장에서는 이렇게 1~2평균 객실료가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매출 총 마진도 이렇게 잘 방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경쟁사들보다 매출이 에어비앤비가 좀 많이 낮지만은 이러한 독특한 사업 확장성과 이제 대중의 인기를 이제 안고 기존 업체들보다 매출이 이렇게 역전한 날이 올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답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고 저는 또 내일 달리겠습니다.